그래서 휴식 주의력 집중력을 우리가 기본 훈련 모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뇌가 가지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쉬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각성시 우리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상태를 우리 뇌가 얼마나 잘 조절해내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요. 그게 바로 트레이닝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품을 설치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실행을 시켜서 나의 뇌파 조절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처음 질문하는 게 뭡니까? 프로토콜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죠.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면은 3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색칠이 되죠. 색칠이 될 때에 이 색칠이 딱딱딱 되는 지점은 뇌파가 조건에 맞게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색칠이 안 된 데는 변화가 조건 설정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색칠이 안 돼요. 조건에 딱 맞춘 데는 색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점수가 딱 계산돼서 나오죠. 그러면은 그 점수를 보면은 나의 뇌의 휴식 조절 능력은 몇 점, 주의력 조절 능력은 몇 점. 그 의미예요. 이런 세 가지 상태를 조절해내는 능력이 몇 점이냐, 그걸 거기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제일 낮게 나온 점수를 자기의 훈련 모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휴식도 잘하고 집중력도 잘하고 그러는데 주의력이 안 돼요. 그럼 그 낮아진 주의력 때문에 휴식이나 집중력이 빛을 못 발휘합니다. 가장 떨어져 있는 그 능력을 발달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휴식 주의력이 빛을 발해요. 전체적으로 뇌가 정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에 보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영양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부족한 영양 요소만 보충을 해줘도 식물은 잘 자란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뇌도 똑같습니다. 그 뇌파를 만들어내는 신경망이 발달이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딱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은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는 증상에 따라서 한 가지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휴식도 했다, 주의력도 했다, 집중력도 해버리면은 안 돼요. 네.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해줘야 이게 나머지 것들이 다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유라모니를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 트레이닝 프로토콜에 그 색칠하는 것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은 할 때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왜 이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까? 당연히 점수가 바뀌어야죠. 네. 근데 이 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 훈련 모드의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점수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휴식 주의력 점수는 높아요. 내가 휴식 집중력 점수는 높아요. 근데 주의력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훈련 모드를 주의력으로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주의력으로 훈련을 쫙 하다 보면은 주의력 점수가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휴식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그 점수를 쫙 그래 보면은 주의력 점수는 항상 높게 쫙 유지가 됩니다. 네. 이게 뉴로하모니가 정확한 뉴로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엉터리 뉴로 피드백 장치입니다. 네. 뇌파 조절이 특정한 뇌파 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뉴로 피드백 프로토콜이 점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점점점 3개의 점수가
차이가 없어져요.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뇌의 조절 능력의 균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부터서는 훈련을 조금만 해도 돼요. 필요할 때만 그냥 가끔씩 한다든가 해도 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유로하모니는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뇌의 기능을, 뇌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뇌 인지작용에 의한 피드백입니다. 네. 모든 피드백 장치는 자극을 안 줘요. 네. 자극이 없이 뭘 이용하느냐? 뇌의 인지작용을 이용합니다. 인지작용을. 이 인지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귀에는 제 목소리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 말을 듣고 살짝 주의를 트니까 선풍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팬 소리가. 왜 그럴까? 주의를 그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뇌는 우리 오감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만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나머지 정보들은 다 무시돼요. 전부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게 뇌의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주의 산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첫 단계, 뇌가 필요한 정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주의 산만입니다. 네. 뇌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뇌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죠? 주의를 기울여야지만이 뇌에서 그 정보를 최종 처리를 하게 돼요. 최종 처리. 그러니까 시상까지 정보로 와요. 감각 정보가. 우리가 주의를 딱 안 기울이잖아요. 시상에서 차단돼서 사라집니다. 대뇌 피질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 정보가. 근데 우리가 주의를 딱 기울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대뇌 피질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거기서 처리가 돼요.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렇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뇌는 학습을 하고 신경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해당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경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지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뇌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뇌는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자극만을 최종 처리하고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로하모니는 뇌에게 뇌 자신의 상태를 알려만 주는 거예요. 아무 작용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에 딱 부합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은 그게 뇌에서는 그 조건에 부합된 상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뇌 스스로 알아요. 압니다. 그것은 이미 유전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온도가 36.5도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생존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생존에 우리 인체가 가장 잘 적응을 하고 가장 잘 생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딱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왜 알파파가 나와? 생존에 그것이 가장 적합한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도 거기에 벗어나질 않아요.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하모니는 뇌에다가 너의 상태가
현재 조건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를 정보만 딱 줄 뿐이에요. 그러면 뇌는 스스로 알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려주게 되면은 뇌가 거기에 우리가 그 소리나 게임이 진행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뇌는 그 상태를 바로 인지를 해서 자신을 바꿔요.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는 그 처리를 해야지 돼요. 뇌에서 그 처리를 해서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뇌의 특성이에요. 그냥 특성입니다. 뇌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지를 안 가지면 안 해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뉴라모니 훈련이 소리로만 들어도 옛날 뉴로 피드백 최초의 장치는요, 빛이 깜빡깜빡했습니다. 빛만 깜빡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 땡땡땡 소리 나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최초의 컴퓨터 그 게임 방식으로 개발한 사람이 잭프리드 오스만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컴퓨터 게임 방식으로 해서 뉴로 피드백을 시키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게 되죠. 내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 도전 정신. 내가 이 게임을 해서 점수를 좀 높게 얻어야지 돼. 그러한 도전 의식과 참여도를 높여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의는 더 강력하게 기울여지게 되니까 뇌의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것이 바로 VR 방식입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뇌훈련 시스템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스스로 스스로를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적응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을 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훈련할 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훈련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깨어있을 때 훈련을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훈련해도 괜찮습니까? 반드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몰두해 갖고 있으면 소리 안 들리죠. 우리가 주의를 다른 데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뇌파를 조절한다는 것하고 신경망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뇌파 결국은 뇌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는 뇌파 발생 기전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 그냥 뇌파라는 것이 뭐냐? 뇌파가 이건 이제 뇌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신호인데 이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뉴런이 이 전기 신호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축삭을 따라서 소위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전이차가 쭉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신호는 너무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신호다 보니까 두피상에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런에 직접 핀을 꽂아가지고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되는 것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임펄스 신호라 보니까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두피상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신호가 유지되는 시간이 좀 긴 이 신호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 뉴런에서 수당돌기 쪽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흡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전기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냅스 후 전압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후 전압. 그래서 시냅스 후에 나타나는 그 전압은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아주 약해지는 것도 있고 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전이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속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부피상에서 관찰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피상에서 측정하는 요 전기 신호 값들은 전부 다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뉴런이 한 개가 적게는 뭐 몇백 개, 많게는 뭐 몇십만 개의 시냅스를 이루면서 다른 뉴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을 이 뉴런이 그걸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한 개의 축삭으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 축삭으로 내보내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피에서 측정하는 뇌파라는 거죠. 이게 한 개의 뉴런이 그렇게 많은 뉴런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뉴런들끼리 동시에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뇌파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파는 함께 활동하는 뉴런의 개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뉴런이 동시에 발화하느냐, 우리가 발화라는 단어를 동시에 뇌파를 발생시키느냐 이거죠. 동시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델타파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델타파예요. 우리 델타 수면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굉장히 깊은 수면 상태죠. 그때는 대뇌 피질이 거의 다 정지 상태예요. 활동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뇌 피질의 활동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가 동시에 다 만들어져요. 대뇌 피질에 굉장히 광범위한 뉴런들이 그렇게 다 쉬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뉴런들이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굉장히 높고 아주 느리게 뛰는 델타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뉴런이 동시에 같은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고 높은 그런 델타 리듬을 만들어낸다.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베타파를 보면은 베타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피질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피질의 활동이. 근데 피질이 부위별로 하는 일들이 다 틀려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피질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 해당 피질이. 그래서 그 해당 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게 국소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국소적인 활동. 훨씬 적은 숫자의 뉴런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폭은 낮고 빠르게 뛰는 주파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베타파라고 부르죠. 알파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 시각정보가 차단이 일어나죠. 시각정보 차단인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그 많은 뇌의 영역들이 다 쉬어요. 다 쉽니다. 하지만 델타파처럼 깊은 수면 상태하고는 다른 상태예요. 일부는 또 활동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영역 정도 되는 알파 리듬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함께 일하는 뉴런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뇌파가 느리냐 강하냐 빠르냐 약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뇌파를 보면은 동시에 활동하는
뉴런의 개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다음 두 번째, 뇌파는 신경망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은 앞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같은 뉴런이어도 같은 개수의 뉴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수학에 굉장히 유명한 이 사례가 있는데요. 하천이 있고 거기에 다리들이 있는데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통체증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래요. 다리 하나만 노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뉴런이 10개가 있다. 10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0개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것들이 상호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신경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뇌의 능력이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 그것은 뉴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런이 상호 간에 얼마나 치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네. 네. 요즘에 아주 미스테리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가 없는 인간이 정상생활하고 있는 케이스. 네. 뇌 피질만 얕게 있고 속에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있죠. 실제로 그런 내용의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필요한가? 책 제목이에요. 네. 네. 미스테리하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수보다 연결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결이 치밀하게 되어 있을수록 작은 수의 뉴런으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적은 수의 뉴런으로도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요. 그리고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적은 에너지로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뇌파가 어떻게 되느냐? 세기가 약하게 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세기가 약하게 되고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기초율동 리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리듬, 알파 리듬인데 그 중에서도 성인들의 경우는 9번에서 10번 뛰는 리듬을 우리가 기본적인 리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베이직 리듬, 기초율동이라고 부르고 배경뇌파 리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9번에서 10번, 11번, 즉 19Hz, 10Hz, 12Hz 이 범위를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9Hz 뛰는 사람과 10Hz 뛰는 사람이 똑같으냐? 1Hz 빨라요, 10Hz가. 차이가 있습니다. 11Hz는 더 틀려요. 네. 우리가 이 유치원 아이들, 7살 아이들 뇌파를 딱 찍었는데, 걔들은 대체로 7Hz가 나오거든요. 근데 걔 중에 한두 명이 8Hz가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네. 그 1Hz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네. 그래서 신경망 발달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열받았다 그러잖아요. 열받았다. 나 열받았어.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 소비가 뇌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에너지 소비는 높은데 실제로 정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뇌가 수속된 거죠. 신경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동해가.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뜨겁게 열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집중력, 우리가 집중력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집중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신경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즉,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머리 영리한 애들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다 처리해요. 그것은
신경망이 그만큼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바로 처리해버려서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을 때 자기는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의 효과는 신경망 발달이 있다. 신경망이 발달되지 않으면 많은 수로의 뉴런들이 작업에 참여를 해야지 돼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정보의 처리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가 강하게 뜨면서 느려요. 굉장히 강하게 뜨면서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유아들이나 노인들 뇌파들이 다 느려요. 느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뜨게 되죠. 그래서 뇌의 신경망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유아들은 발달하는 과정이고 노인들은 네트워크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다릅니다. 근데 실제 뇌파를 보면은 유아 뇌파하고 노인 뇌파가 좀 틀려요. 모양이 좀 틀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훈련 모드를 결정해서 특정 뇌파를 조절하는 것은 신경망의 발달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특정 리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정 리듬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이 뇌 속에서 발달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러한 신경망이 완전히 강화되게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그런 신경망이 안 깨집니다. 그게 딱 구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우리는 유로하모니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졸업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해결이 다 되고 특별한 어떤 그 질병이나 어떤 충격의 심리적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유지하게 됩니다. 뇌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작업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에 의한 뇌기능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뇌파 조절에 따른 신경망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휴식, 주의력, 집중력, 자원의 균형, 알파세타 프로토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뇌파 훈련 모드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신경망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뇌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뉴로하모니가 이 공격을 받는 많은 의사들이라든가 또 외국에서 이 뉴로피드백 장치를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뉴로하모니를 공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를 자꾸 흠집내야 자기들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뉴로하모니에 대한 공격 글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앞에 이마에서만 훈련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뉴로피드백 시스템은요, 대부분이 2채널이에요. 뇌파 측정은 256채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많은 채널을 머리에다 붙여요. 또 신경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또 알아내기 위해서 정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치료는 또는 어떤 훈련은 특정 포인트만 하면 됩니다. 특정 포인트만. 그래서 많은 채널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뉴로피드백 장치들이 1채널이거나 또는 2채널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해당 부위에다 붙여놓고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뉴로하모니처럼 습식 풀이 필요 없는 앞 이마에 붙여놓고 훈련하느냐, 그 차이예요. 뉴로하모니에서는 어떤 기법을 쓰고서 뇌의 전체적인 훈련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바로 작업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케팅 목적으로 저희를 공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뇌는 뉴런 단독으로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신경망을 구성을 해서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회로에 의해서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뉴런이 그냥 단독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렇죠? 뇌 속에
천억 개의 뉴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천억 개의 뉴런들이 기능별로 신경회로를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 뇌는 동시에 처리를 해요. 병렬 처리. 병렬 처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분화돼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쫙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회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리프론털 로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전두엽 연합염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예. 모든 뇌가 이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서 최종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든. 디시전 메이킹을 여기에서 해요. 그래서 뇌의 모든 요소들이 전전두엽과 다 신경회로를 다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뇌의 구석구석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뉴로하모니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기관 뉴로피드백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재작년에서야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전두엽에서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뇌 전체를 컨트롤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신경회로를 자극을 하자. 신경회로를 자극을 하면은 그 뇌 속에, 신경회로 속에 있는 그 쭉 구성, 그 신경핵들을 전부 자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한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훈련한 결과 정말로 놀라운 효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뇌 부위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대뇌 피질도 그렇고, 뇌간에 있는 요소들도 그렇고, 간 내에 있는 요소들도 그렇고, 그 내부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전부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들 간에 아주 복잡한 신경회로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는 신경망이 회로되어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알고 있는 얘기죠. 회로상에 있는 세포들끼리는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한다. 동시에 발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회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자극을 딱 주고 동시에 발화하는 세포들을 쫙 찾아내요. 그럼 그것은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핵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경회로를 찾아내죠. 요즘은 뭐 당연히 MRI, fMRI나 이런 걸로, 페트나 이런 걸로 딱 찍으면 바로 나오니까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나온 결과와 굉장히 정밀한, 굉장히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뇌파 결과와 서로 비교해요. 비교해서 정확한 신경회로들을 찾아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브레인맵 프로젝트죠. 이게 브레인맵 프로젝트. 전전두엽은 뇌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신경회로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브레인 헬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 집중력 훈련이 나는 것, 그 다음에 기억력 훈련이 나는 것, 사고력 훈련이 나는 것, 그 다음에 뇌 건강 회로라고, 뇌 건강 프로그램이 나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집중력 훈련은 땡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서 화살이 발사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리가 탁 들렸어요. 듣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운동 손가락으로 눌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뇌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경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청각회로, 전두엽에 있는 운동회로, 그 아래에 있는 기저핵, 그 속에 있는 손에, 거기서 말초신경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을 딱 움직이게 하는 그 서킷이 작동이 돼요. 근데 그 서킷을 작동시키는데 우리는 휴식이나 주의력이나 집중력 중에 자기에게 맞는 뇌파 리듬으로서 그 서킷을 작동시켜요.
그러면 그 서킷 상에 있는 모든 신경액들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훈련 모드의 주파수, 대역으로서 그게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리듬에 맞춰서 신경망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전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경핵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뇌감까지도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다. 놀라운 효과들을 만들어줬죠, 우리가. 활속이 마비된 손 풀 수 있느냐? 마비된 손으로 누르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손 마비가 풀려요. 운동 피지를 살려내거든요.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해당 부위 운동 피질 영역이 있죠. 보완 운동 피질이나 1차 운동 피질 이런 데다가 전극을 딱 심어가지고 부착시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효과 없습니다. 그걸로는 신경회로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회로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작동이 돼요. 작업을 해야지만이. 그 점이 뉴로하모니와 다른 뉴로 피드백 시스템과 완전히 차별화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훈련도 역시 똑같습니다. 축두엽의 해마, 전전두엽의 자극기억력, 단기기억력 이것을 그대로 그 신경회로가 있어요. 기억과 관련된 그 파페이지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작동시켜서 그 회로상에 있는 모든 신경핵들이 활성화되고 신경망을 새롭게 구성,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정말로. 그런 신경회로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분야가, 그 기능이 발달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베이스드 뉴로 피드백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뇌를 구석구석 요소들을 자극을 시키고 활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핵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발달이 덜 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작업 기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보다 더 세밀하게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서 우리가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을 추구했었던 것은 전전두엽의 훈련으로 뇌 전체를 컨트롤하자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뇌파 조절과 자극 기반 그 뇌 훈련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신경 회로에 있는 핵들을 뇌파 조절 기법에 따라서 전체를 컨트롤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대뇌 피질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고피질이든 뭐 간뇌든 뇌간이든 그 회로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 조절과 자극 기반 뇌 훈련을 통합해서 뇌의 특정 신경 회로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발달시킬 수가 있다.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 훈련만으로도 뇌의 전체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부족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것보다 나한테 꼭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신경망을 발달시키기 위해 두피상의 특정 위치에 스틱 정극을 부착해서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뉴로하모니를 공격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뇌 공부 더 하세요. 뇌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따라서 자신이 부족한 기능을 발달시키기에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만일에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중력 훈련,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손가락이 마비되어가지고 못 누를 거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그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단추를 누르게 합니다.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모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극 기반 훈련 프로그램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훈련의 효과를 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 훈련 방법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값 작동 조절로 개인별 맞춤 훈련이 가능합니다.